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음식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신연화입니다. 오늘은 CJ제일제당의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제일제당은 2분기 연결 매출액 3조 9,089억 원, 영업이익 1,644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18% 하회한 수치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던 바여서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을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본사 사업 부문은 식품, 바이오, 생물자원 부분이 있고 CJ헬스케어와 CJ대한통운이 연결로 반영되는데 오늘은 CJ제일제당의 본사 사업 부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사업 부문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부진했던 부문은 소재식품과 생물자원 부문입니다. 소재식품 부문은 분기별 매출액은 4천억 원대 중반 수준으로 일정한 반면 영업이익률이 큰 변동성을 보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소재 부문은 설탕, 밀가루, 유지를 생산하는 당분유 사업이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익 변수가 원당, 소맥, 대두 등 원재료가 되는 곡물 가격과 원달러 환율입니다. 곡물 가격은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6년 연초부터 10월까지 원당 가격이 130% 급등했습니다. 곡물 구입 후 생산에 투입될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구매한 높은 가격의 원당이 16년 하반기부터 투입이 되면서 소재 부문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습니다. 2분기 원당과 대두 투입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1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다음 생물자원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자원 부문은 크게 사료와 축산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해외 사업 비중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40% 정도, 베트남이 20% 정도 매출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료 사업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양계 사업을, 베트남에서는 양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생물자원 부문은 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낮은 사료 판가와 베트남의 돼지 가격으로 수익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가공식품 부문은 가정간편식 확대와 해외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3.2% 증가했습니다.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제품 출시로 판촉비가 증가하며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 초반대로 추정됩니다. 바이오 부문은 라이신, 메치오닌, 핵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트립토판, 발린 등 고마진 제품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10.4% 증가했습니다. CJ제일제당의 올해 실적 추이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부진했던 소재식품과 생물자원 부문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재식품 부문은 올해 초에 설탕 유지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3분기 원당 투입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진갭 구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인수를 발표한 브라질 소재업체 셀렉타의 실적이 9월 말부터 연결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온기 반영되는 4분기에는 120억, 13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물자원 부문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사료 판가와 베트남 돈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료의 주요 원재료가 옥수수인데 정부에서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면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며 사료 원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경쟁사들이 사료 판가를 인하하며 가격 경쟁을 하는 바람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판가에 전가하지 못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3분기에는 이러한 경쟁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사료 판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돼지 공급 과잉이 국가적인 이슈여서 정부에서 수급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월말 기준 베트남 돈육 가격이 5월 17,000동에서 7월 32,000동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사료 축산 시황이 개선되면서 3분기에는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부문과 바이오 부문은 2분기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오 부문은 라이신, 메치오닌 등 주력 제품의 판가 약세 기조는 지속되겠지만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트립토판, 발린 등 고마진 제품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음식료 업종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CJ제일제당을 추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하반기부터 뚜렷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료 업종 특성상 시장 성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CJ제일제당은 2016년부터 해외 식품업체를 위주로 활발히 M&A를 진행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외형 성장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2017년 예상 PER 17배로 업종 평균 20배 대비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6만 원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CJ제일제당의 2분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